여기 쥐손이 풀이 나타났어요. 보라색 꽃이 참 예쁘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이질풀이 있고 쥐손이 풀이 있는데, 이질풀은 설사를 다스리는데 쓰는 약재였어요. 설사를 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질이 났을 때 그 이질을 멈추기 위해서 쓰는 풀, 그래서 이질풀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이질풀하고 비슷한 친구 중에 쥐손이 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둘이 잎도 정말 비슷하고요, 꽃도 많이 비슷해요. 이제 높은 산에 가면 뭐 둥근 이질풀이나 꽃 쥐손이 풀, 이렇게 좀 꽃이 큰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그 친구들도 꽃이 정말 예쁩니다. 여기 이질풀이 나왔습니다. 이질풀은 쥐손이 풀하고 다르게 꽃이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죠. 여기 아래도 꽃이 하나의 꽃대에서 이렇게 두 개가 달립니다. 이렇게 두 개씩 올라와서 쥐손이 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쥐손이 풀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색깔이 좀 더 진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는데, 가끔 하얀색에 가까운 꽃들도 피고, 쥐손이 풀도 조금 더 진한 색꽃을 피우기도 해서 꽃 색깔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질풀이 좀 더 크고 색깔이 좀 더 화려하기는 한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길가에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타리입니다. 마타리는 요 여름철에 이렇게 길가에서 키가 한 1m에서 2m 사이로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마타리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마타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고 제일 큽니다. 좀 높은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 중에 키가 좀 짱딸막한 친구가 금마타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런 친구는 뭐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이렇게 높은 산에 가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회암지대에 가면 또 똑같이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데 키가 작다라고 해서 돌마타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는 새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살짝 언뜻 보이는 친구가 지금 뚝깔인데, 저 친구 하얀색 꽃을 피우는 저 친구까지를 포함해서 마타리과의 마타리 속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마타리과에 속하는데 봄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쥐오줌풀이고, 그 친구는 이제 속이 조금 다릅니다. 쥐오줌풀 속이라고 해서 그 친구는 별도의 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잎을 보시면 이게 마타리 줄기 잎인데,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갈라지는 줄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쥐오줌풀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뚝깔도 좀 덜 갈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줄기 잎에서 마타리하고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타리과의 마타리 속에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마타리는 그 마타리과 특유의 약간 찝찝한 냄새가 납니다. 오줌 냄새가 난다라고도 하고, 이 뚝깔도 어떤 개체들은 좀 괜찮은 냄새가 났었는데, 이 친구는 다시 맡아보니까 마타리 특유의 그닥 좋지 않은 향기가 이 뚝깔에서도 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쥐나무네요. 초여름에는 귀걸이 같이 생긴 굉장히 매혹적인 꽃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 가을로 들어서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도 보라색 보석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친구는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쁘고 잎도 독특하고, 숲에서 만나면 참 반가운 친구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열매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익어가고 있고요. 조금 더 익으면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보라색으로 익을 거예요. 봄에 정말 화사한 꽃을 피웠던 한박꽃나무가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도 빨갛게 익었네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안에서 빨간색 구슬 같은 열매들이 벌어져서 멀리 새들이 멀리 날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
새로운 한바꽃 나무가 삶을 시작하겠죠. 꽃도 예쁘지만 열매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새들이 먹어서 멀리까지 퍼뜨리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기 이제 꽃은 다 지고 열매만 남은 산수국이 있어요. 산수국을 보면 식물들은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아주 잘 드러내요. 식물들은 필요할 때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지만 필요 없을 때는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거든요. 그걸 수국의 장식화라고 하는 이 가짜 꽃이 잘 보여줍니다. 원래 꽃을 피웠을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다 위를 보고 있었어요. 꽃잎 색깔도 하얀색에서 보라색, 붉은색 이렇게 이쁜 색이었는데 수분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곤충들이 오지 않아도 되니까 아직 수분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가보렴 이런 의미로 이 장식화를 다 이렇게 뒤집어요. 아래쪽으로. 지금 다 아래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벌이나 이런 매개 곤충들이 이 수국을 찾았다가 장식화가 다 뒤집어져 있으면 아 저기는 이미 수분이 끝났구나, 가도 꿀이 없겠구나 라고 하고 저 장식화가 안 뒤집어져 있는 그런 꽃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산수국들도 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 다 지금 장식화가 뒤집어져 있죠. 하나같이 수분이 다 끝나서 그렇습니다. 토끼풀이 산에 난 임도를 따라서 해발 1000m까지 올라왔네요. 이 친구는 귀하식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구한말 이후에, 개항 이후에 들어온 그런 식물을 우리가 이제 귀화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항 이전에 들어온 식물들은 사전 귀화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은 자생종하고 같이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아래쪽을 보시면 밑으로 처져 있는 꽃들이 있고 위쪽에 위를 보고 있는 꽃이 있잖아요. 밑으로 처져 있는 꽃들은 수분이 끝난 꽃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얀색으로 남아있는 꽃들은 수분이 안 끝난 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꽃들이 나는 수분이 다 됐으니 곤충들아 저기 위쪽에 피어있는 꽃들한테 가렴, 그쪽에 가면 꿀도 있단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양보하고 알려주고 이런 장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식물들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 키 큰 민들레 같이 생긴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밥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고요. 국화과 식물입니다. 이 친구는 햇볕이 좀 잘 드는 풀밭이나 이런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잎이 좀 독특해요. 꽃은 보시는 것처럼 민들레처럼 생겼어요. 다 혀꽃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통꽃은 없고 혀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민들레 종류들하고 비슷한데 민들레하고는 뭐 같은 친구들은 아니고 이 친구는 조밥나물 속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피침형 잎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시 같은 톱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 잎만 봐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조밥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잎이 독특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이 꼭 톱날처럼 생겼죠. 긴 양쪽으로 톱니가 아주 정연하게 나 있는 그런 톱처럼 생겼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톱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과 식물이라 꽃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국화과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혀꽃과 통꽃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늘씬하게 생긴 그런 톱들을 여러 개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수놓는 국화과 식물들 중에 총포가 굉장히 재밌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각시취라고 하는 취입니다. 보통 각시는 작은 식물들한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친구는 그러기에는 키가 참 큰 친구예요. 지금 여기 꼭 꽃이 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고요. 여기 꽃처럼 보이는 이 얇은 종이장 같은 이거는 포입니다. 포. 꽃 아래쪽을 싸고 있는 포고요. 지금 이 친구는 아직 조금 덜 연글어서 흰빛을 띠고 있는데 저게 지금보다는 더 진한 분홍빛을 띠게 되고요. 저 포가 꽃보다 더 예쁜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포가 분홍색을 다 띠게 되면 꽃이 펴도 예쁘고 이 포만 있어도 이쁜 그런 친구입니다. 꼭 그 말린 꽃 가지고 공예해 놓은 것 같은 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친구는 분취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여기 우엉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잎도 우엉처럼 크고요. 열매도 우엉처럼 생겼죠. 이 친구는 수리취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이고요. 잎이 제 손바닥보다 더 크고 잎 뒷면은 이렇게 하얀 빛을 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잎을 가지고 떡을 해 먹어요. 근데 그 떡을 수리치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본 분들이. 이 친구가 야생에 있는 우엉 비슷한 친구고요. 수리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키가 크면 2m 정도까지 크기도 해요. 매우 크게 자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단풍 모양의 잎을 닮아서 단풍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취나물 종류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먹을 수 있습니다. 봄에 좀 연할 때 뜯어 먹으면 맛이 제법 괜찮아요. 취 종류인데 이파리가 단풍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단풍취라고 하고요. 늦여름부터 초가을 요 사이에 이렇게 꽃이 제법 예쁘게 핍니다.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 산에 가면 한 사면을 다 덮고 있는 경우도 있고 꽤 넓은 꽤 큰 군락을 형성하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잎도 이쁘고 꽃이 한참 필 때는 꽃도 참 예쁩니다. 여기 노란색 꽃이 잔뜩 피어 있는 취 종류가 있습니다. 미역취라고 하는 친구고요. 산에 가면 요 시기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잎이 미역처럼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미역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산에 오면 보통 이 미역취를 보는데 우리가 공원에는 이거보다 훨씬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종류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외래종들이고요. 양미역취나 미국 미역취라고 하는 종류들을 들여와서 공원에다 식재를 많이 해뒀습니다. 그 친구들은 너무 빨리 번져나가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요 미역취가 우리나라 자생종 미역취입니다. 이제 꽃이 지고 열매를 달고 있는데 열매도 마치 꽃처럼 예쁜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잎도 시원시원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우리가 먹는 친구인데 두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잎을 보시면 두릅나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김 자체가 두릅나무하고 같은 집안인데 이 친구는 땅두릅이라고 불러요. 공식 이름은 독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새순이 올라올 때 두릅처럼 먹기 때문에 땅두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두릅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이 꽃차례도 두릅이나 그쪽 집안인 오갈피 종류들 그 종류들하고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흡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도 한 2m까지도 잘 자라요.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데 이 친구는 풀이고요. 독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름철에 풀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달개장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테고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친구는 닭장 주변에서 나는 풀이다 그래서 이제 닭장풀이라고도 하고 달개장풀이라고도 하고 달개비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이제 달개장풀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다양한 표분 전략을 펼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보시면 항상 꽃을 달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꽃을 딱 하루 동안만 피웁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씩 피우니까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항상 꽃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요게 길게 나와 있는 꽃이 암꽃이고요. 요 위쪽 부분에 노란색 부분이 수술입니다. 암술 수술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낮에 꽃을 피웠을 때는 곤충들을 기다려요. 수분을 시켜줄 곤충들을 기다리다가 밤이 돼서 꽃이 질 때가 됐는데도 곤충들이 안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자가수분을 합니다. 어떻게 자가수분을 하느냐면 이 암술머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자기 수술에 꽃가루를 묻혀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자가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정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죠. 결국은 자기 꽃가루를 묻혀서라도 어떻게든 씨앗을 맺는, 연약해 보이지만 억척스러움이 있는 그런 꽃이고요. 꽃도 자세히 보시면 암술도 이쁘고 수술도 이쁘고 그 뒤쪽에 나비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꽃잎도 참 예쁩니다. 이 친구도 다개장풀 종류기는 한데 보시면 이 꽃을 싸고 있는 포엽에 털이 숭숭숭숭 나 있죠. 이렇게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에 털이 난 친구들을 좀다개장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흔하게 보기 어려운 다개장풀 종류가 있어요. 다개장풀 종류들이 다 귀하식물,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인데 이 친구는 원래 자생하는 다개장풀 종류고 꽃이 많이 다르게 생겼죠. 하얀색 꽃이 좀 작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잎은 대신에 다개장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널찍하게 생겼어요. 크고 널찍하게 생겼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개장풀하고 또 비슷한 면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뭐 다개장풀도 물론 덩굴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확연하게 누구를 이렇게 한 줄로 해서 감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덩굴 다개장풀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그 산지에서 조금 습한 계곡부나 이런 데서 좀 빛이 잘 드는 곳, 양지 바른 곳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꽃이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오이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꽃이 면봉같이 생겼죠. 빨간색 면봉이 끝에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이 생긴 이 친구가 이제 오이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오이풀의 잎이고요. 이 친구가 오이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 요 잎에서 오이 냄새가 납니다. 잎을 뜯어서 이렇게 손에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면 그 상큼한 오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이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봉화 지역에 왔고요. 초여름에 이어서 다시 이 가을의 문턱의 봉화는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봤고요. 생각보다 여름이 지났는데도 꽃들이 제법 이쁘고 예쁜 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코쌤에게 감사합니다.